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역대급으로 처참하고 한심한 전술적 만행이 벌어진 비극적인 현장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왜 이 거대한 무대에서 이토록 고통받아야 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구하기 위해서 경기장 위에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원맨쇼를 보여주기 시작하자 상대팀 멕시코 수비진들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필사적으로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도무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전 세계 수비 전문가들과 축구 분석가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의 가벼운 움직임과 번뜩이는 동작을 선보였을 뿐인데 멕시코 감독이 벤치에서 보여준 그 황당하고 돌발적인 행동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수많은 국내외 축구 팬들의 호기심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과연 이날 펼쳐진 치열한 전쟁터 같은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영원한 리더이자 자존심인 손흥민 선수가 어떤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전술로 인해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인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이 거대한 월드컵 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운명의 장난처럼 다가온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치르기 위해 전운이 감도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잔디 위에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일 오전 10시라는 다소 이른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상대는 홈팬들의 일방적이고 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전을 치르기 직전에 우리 조의 향방을 가를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사건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바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체코 대표팀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팀의 맞대결이 펼쳐진 것인데 이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은 결국 1대1이라는 극적인 무승부로 끝이 났고 승점 1점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국내외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대한민국에게 엄청나게 유리하고 축복받은 양상으로 조별 예선의 판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표팀은 지난 12일에 열렸던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이라는 험난한 첫 단추를 훌륭하게 꿰매며 2대1이라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이미 주머니 속에 챙겨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인 멕시코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었기에 그들 또한 첫 경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제압하며 똑같이 승점 3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골득실 면에서 멕시코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조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전 맞대결이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자 향후 토너먼트의 운명을 가를 단판 승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조별리그 규칙을 살펴보면 승점이 동일할 경우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바로 상대 전적, 즉 승자승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팀이 그 어떤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이 곧바로 조 1위라는 왕좌를 확정짓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만약 오늘 경기에서 멕시코를 기분 좋게 꺾어버린다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나 경우의 수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곧바로 당당하게 조 1위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축구공은 둥글고 최악의 상황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오늘 멕시코와 아쉽게 비기거나 혹은 다음 경기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덜미를 잡히고 체코가 멕시코를 잡아내는 이변이 일어난다면 모든 팀들이 승점 4점으로 동률이 되어 그야말로 끔찍한 지옥의 경우의 수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에게 2점 차 이상으로 대패를 당하게 된다면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별 예선 단계가 지나고 나면 곧바로 패배가 곧 탈락을 의미하는 잔혹한 32강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경기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군 주력 선수들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피말리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 핵심 일군.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을 어떻게 최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멕시코라는 거함을 완벽하게 격파하여 조 1위를 일찌감치 확정 지은 다음에 마지막 3차전인 남아공전에서는 마음 편히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는 풀 로테이션을 가동해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야만 손흥민을 비롯한 주전 멤버들의 소중한 체력을 비축하고 부상 위험을 방지하며 진정한 승부처인 32강 이후의 토너먼트에서 100%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무승부나 아니란 무승부. 전략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마땅했습니다. 만약 오늘 비기거나 지는 바람에 마지막 3차전까지 1군 주전 선수들을 모조리 사지에 몰아넣고 풀타임을 뛰게 만든다면 32강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체력적인 면에서 엄청난 불이익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멕시코를 잡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 선발 라인업이 전격 발표되자 대한민국 축구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무슨 고집인지 좌측 풀백으로 서령우 선수를 기용하고 우측 풀백에는 김문환 선수를 배치하는 황당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령우 선수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며 그곳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인데도 굳이 왼쪽으로 돌려놓았으니 이를 본 팬들이 분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오늘 심판 성향이 경고를 자주 주는 엄격한 스타일이라 수비의 안정감을 위해 엔스 카스트로프를 좌측 풀백으로 놓거나 혹은 서령우를 반대편에 배치해 어떻게든 수비적으로 조심스러운 운영을 하려 한 의도 같다고 애써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홍명보 감독이 경기 시작 전부터 얼마나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나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상대가 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장 날카로운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꼴이었으니 팬들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어이없는 포지션 파괴가 경기장에서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시청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전반전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멕시코는 홈팬들의 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무섭게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일방적인 소음 탓에 우리 선수들은 전반 초반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드필더진의 패스는 자꾸만 끊겼고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던 그때 이강인 선수가 팀의 기세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고 강한 태클을 가하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상대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행동이었으나 너무 이른 시간에 옐로우 카드를 받는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주심의 엄격한 판정 탓에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경고를 안고 싸우게 되었고 이는 향후 공격적인 전방 압박이나 거친 수비를 차단당하는 족쇄가 되어 경기를 신중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큰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멕시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은 결정적인 헤딩 슈팅이 대한민국의 골문으로 향했고 모두가 실점을 직감한 순간 대한민국의 든든한 문지기 김승규 선수가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공을 쳐내는 신들린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골과 다름없는 공을 막아내자 멕시코 팬들은 아쉬움에 탄식을 내뱉었고 우리 팬들은 김승규 선수의 대단한 선방에 엄청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흐름 속에서 팀을 구해낸 김승규의 침착함은 정말이지 눈부셨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승규의 선방으로 분위기를 추스른 대한민국은 드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아 수비벽을 완전히 허물고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수비수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겨우 걷어낼 만큼 골에 가까운 위협적인 장면이었고 비록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어 골로 인정되지는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이 플레이 한 번으로 상대 감독 아길레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에 큰 충격을 받은 멕시코 감독은 감히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전체 수비벽을 완전히 아래로 내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단 한 번의 플레이에 멕시코 전체가 당황하고 겁을 먹었다며 참으로 흥미롭고 위대한 장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상대가 손흥민을 두려워해 수비 라인을 뒤로 완전히 내려버리자 대한민국은 이강인을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며 후방에서 볼을 돌리며 멕시코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려 시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방에 이재성을 겨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으나 공이 다소 길어 찬스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포기하지 않고 서령우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주는 등 후방에서 공격을 조율하고 전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어 이한범이 우측 공간을 강하게 돌파한 뒤 중앙에 이재성을 보고 크로스를 올렸으나 아쉽게 발에 닿지 않아 전반전 최고의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양팀은 치열한 접전 끝에 전반을 0대 0으로 마무리하고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수비 실책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방에서 공이 흐르는 순간 골키퍼 김승규가 공을 잡겠다고 사인을 보냈으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멕시코 팬들의 엄청난 소음 때문에 전방의 이기혁 선수에게 그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소통 부재로 인해 수비진이 엉키며 주춤하는 사이 멕시코 공격수가 공을 가로채 순식간에 골망을 흔들며 스코어는 0대 1로 뒤처지게 되었고 전반을 대등하게 잘 버텨놓고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로 실점을 내주자 경기는 순식간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지켜보는 팬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실점 이후 대한민국은 만회골을 넣기 위해 전진했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멕시코 수비수들은 서너 명씩 때를 지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데만 온 힘을 쏟는 상대를 보며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소극적인 전술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내내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패스가 들어간 것이 딱 한 번뿐일 정도로 전술이 엉망이었고 홍명보 감독은 오직 골을 먹지 않겠다는 겁쟁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나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손흥민을 무서워해 뒤로 물러섰다면 후반전에는 과감한 선수 교체를 통해 공격을 강화하고 손흥민을 지원했어야 마땅한데 감독은 아무런 전술 변화도 없이 전반의 답답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후반 60. 분경 대한민국이 0대 1로 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뜬금없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이자 해결사인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빼버리는 미친 전술을 감행했습니다. 황희찬과 오연규를 투입하긴 했으나 이 교체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경기장 안에서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주장이자 골을 가장 잘 넣는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을 빼버리면 도대체 누가 골을 넣으라는 말이냐며 감독의 황당한 명장병 전술을 향해 거센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는 최악의 교체 작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빼버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기 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격의 가장 무서운 핵이 사라지자 멕시코 수비수들은 수비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고 잔뜩 내리고 있던 수비 라인을 전방으로 자신 있게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족쇄가 풀린 멕시코는 서서히 공격의 강도를 높이며 대한민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우리 대표팀은 중원과 측면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며 사지로 몰렸습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자 당황한 홍명보 감독은 양쪽 측면 수비수인 서령우와 김문환을 빼고 양현준과 엄지성을 투입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래 공격 성향이 강한 측면 공격수들인 양현준과 엄지성을 급하게 윙백처럼 기용하려 한 것은 전술적 대실패를 자인한 꼴이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가장 잘 뛰는 포지션을 무시하고 선수들을 엉뚱한 자리에 배치한 시작전부터가 이번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막장 전술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만회골을 위해 끝까지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후반 막바지 양현준이 측면을 무섭게 돌파한 뒤 골문 앞으로 결정적인 크로스를 찔러주었으나 전방의 오연규가 공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에 맞추지 못하면서 귀중한 동점골 기회가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멕시코는 우리의 공세를 막아낸 뒤 곧바로 무서운 역습으로 추가골 찬스를 맞이했으나 수문장 김승규가 6탄 방어로 간신히 막아내며 추가 실점은 겨우 면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대한민국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크로스를 올렸고 조규성 선수가 머리에 정확히 맞추는 강력한 헤딩슛을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믿기지 않는 동물적인 선방에 막히며 결국 동점을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벤치에서 이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는 참담함과 망연자실함이 가득 묻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술적 무능과 명장병의 한계를 드러내며 멕시코에게 0대1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대한민국은 조기에 1위를 확정짓고 주전들의 체력을 비축하려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3차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면 탈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다음 경기에 1군 주전 선수들을 모두 출격시켜 풀타임을 뛰게 만들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2강 토너먼트 이후를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전들의 체력 관리는커녕 매 경기 피말리는 사투를 벌여야 하니 향후 월드컵 성적에도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운 셈입니다. 감독 한 명의 어처구니 없는 고집과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소중한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비극적인 경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